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은 더욱 깊어지고 풍요로워지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으로 인해 에너지를 잃기도 합니다. 오늘은 노년의 곁에 두면 인생이 유독 피곤해지는 인간 유형 5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노년이 더욱 단단하고 평화로워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유형은 바로 늘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사람 꼭 만나게 됩니다. 처음엔 그저 푸념인가 싶어 들어주지만 만날 때마다 세상 탓, 남 탓, 불평과 한숨만 내뱉는 사람들 말이죠. 대화의 시작은 가벼울지 몰라도 몇 마디만 오가면 금세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마르지 않고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날씨가 좋으면 곧 비가 오려나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겠지 하는 식이지요. 처음에는 공감하고 위로하려고 노력하지만 이런 관계가 반복될수록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정신적인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마치 옆에서 하품하면 나도 하품이 나오듯 부정적인 말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처음엔 그저 듣는 것에 불과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나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부정적인 기운에 물들게 됩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들의 불평이 머릿속을 맴돌며 기분을 흔들어 놓는 경험 분명 있으실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정서적 흡혈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름이 다소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만큼 타인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힘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의 철학자이자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영혼은 자주 마주하는 것에 물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지에 따라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형성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노년에는 특히 이 말이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젊을 때는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에너지를 주고받을 기회가 많지만 나이가 들수록 만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고 몇몇 사람의 영향력이 우리 삶에 더욱 커지게 됩니다. 내 곁을 차지한 한두 사람이 나의 하루와 마음의 공기를 결정하는 셈이죠. 만약 그중 한 사람이 늘 원망과 불만으로 시간을 채운다면 내 삶 전체가 그 부정적인 기운에 휘둘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처음엔 안쓰러워서 들어줬는데 몇 달, 몇 해가 지나도 똑같은 말뿐이더라. 결국 내 마음만 더 힘들어졌다고요. 위로하고 싶었던 자리가 오히려 내 평온을 잃는 자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좋은 관계는 함께한 뒤 발걸음을 가볍게 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관계는 웃음을 앗아가고 내일을 살아갈 힘까지 깎아내립니다. 겉으로는 작은 차이 같지만 이런 만남이 쌓이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웃게 하는 사람과는 시간을 늘리고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과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돈 문제로 끊임없이 골머리 썩이는 사람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가장 흔하게 관계가 틀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돈 문제입니다. 젊을 때도 큰 갈등을 만들지만 노년기에 이 문제는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다시 채워넣기 어려운 한정된 생활비와 노후 자산이 얽혀 있기 때문이죠. 특히 조심해야 할 유형이 있습니다. 꼭 나에게 직접 돈을 빌리지 않더라도 늘 경제적 문제를 달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도박에 빠져 있거나 무리한 투자에 손을 대거나 계획 없이 소비를 반복하는 사람들 말이죠. 만날 때마다 이번엔 또 크게 잃었다, 빚이 또 늘었다는 하소연을 늘어놓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푸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거듭될수록 나까지 불안과 무게를 떠안게 됩니다. 밥자리에서도 어제도 또 손실이 났다는 얘기가 시작되면 듣는 나도 괜히 지쳐서 돌아오는 길이 무겁습니다. 직접 돈을 빌려준 것도 아닌데 이미 그 관계는 정서적 부담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패턴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도박과 무리한 투자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반복되는 생활 습관이자 때로는 중독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이런 무책임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나에게도 손을 벌리게 됩니다. 처음엔 소소한 부탁으로 시작합니다. 이번 달만 좀 도와줘. 내가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곧 갚을게라는 말로 시작하지요.
처음에는 친구를 돕는 마음이 앞서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처음엔 미안해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태도가 바뀌어 내가 일부러 안 갚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각박하게 굴어? 라며 오히려 나를 속 좁은 사람인 것처럼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남는 건 텅 빈 내 지갑과 금이 가버린 관계뿐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둘 다 다시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 점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그는 돈이 오가는 순간 우정은 흔들린다고 말했습니다. 돈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사람 사이에 들어오는 순간 관계의 무게를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친구였던 사이가 채권자와 채무자가 되고 따뜻한 마음 대신 계산과 불신만 남게 됩니다. 노년의 돈은 젊을 때와는 다릅니다. 젊은 시절엔 잃어도 다시 벌면 된다는 여유가 있지만 나이가 들면 수입은 한정적이고 건강 문제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언제든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년의 돈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내 남은 삶을 지켜주는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그 울타리가 무너지면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사회심리학 연구팀은 수십 년간 인간관계와 갈등을 조사했는데 금전이 얽힌 관계의 70% 이상이 결국 파국으로 끝난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돈 문제가 개입되는 순간 관계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서로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친구라는 이름은 희미해지고 빚을 진 사람과 빚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낯선 역할만 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친구를 돕는 마음이 컸다고요. 내가 손을 내밀면 우리의 믿음도 더 단단해질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 상환 날짜가 가까워지면 나만 혼자 날짜를 세고 메신저 창을 열었다 닫게 됩니다. 상대방의 메시지는 근황 얘기뿐이고 정작 돈 이야기는 슬며시 비켜갑니다. 조심스레 상기시키면 요즘 사정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미안함과 서운함이 한데 얽혀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어느새 도움을 주었던 내가 부탁하는 사람의 태도를 하게 되고 설명과 해명을 반복하며 스스로가 너무 계산적인 사람인가 자책하기도 합니다. 모임이 잡히면 괜히 피하게 되고 전화벨이 울리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 사이 관계의 역할은 뒤바뀌고 신뢰의 질서는 무너집니다. 웃음은 얇아지고 마음속 계산서만 두꺼워지지요. 결국 잃은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나를 지탱하던 평온과 서로를 믿던 느낌까지 조금씩 닳아 없어집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런 상황을 관계의 구조적 균열이라고 부릅니다. 관계는 신뢰라는 기반 위에 서 있는데 돈 문제는 그 기초를 흔드는 지진과도 같습니다. 한번 무너진 기반은 다시 단단히 세우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돈 문제를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사람은 단순히 사정이 어려운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책임의식이 결여된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은 힘든 상황에서도 빚을 갚으려 노력하고 최소한 미안한 마음은 잃지 않습니다. 하지만 책임 없는 사람은 상황을 탓하고 상대의 배려를 당연시하며 결국 관계마저 소모품처럼 취급합니다. 노년의 시간은 젊을 때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남은 에너지와 자원이 한정적이기에 누구와 시간을 나누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늘 돈 문제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과 함께한다는 것은 결국 내 삶을 스스로 갉아먹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유형의 친구는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노년의 돈 문제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내 삶을 지켜주는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그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사람이라면 미련 없이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남을 험담하고 이간질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옮기고 사실이 아닌 말을 지어내어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즐깁니다. 처음에는 흥미로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관계는 불편함과 불신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남의 험담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에 대한 신뢰도 잃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자주 하는 사람은 결국 나의 이야기도 다른 곳에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비밀을 지키지 못하고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은 믿음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계는 편안함보다는 불안함을, 위로보다는 의심을 안겨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의 질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마음 편히 이야기하고 기댈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노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험담과 이간질을 일삼는 사람들과는 평온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언행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 가지는 감추려 해도 감추어지지 않는다. 태양, 달 그리고 진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 험담을 일삼던 사람이 나이가 든다고 해서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노년에는 위로보다 평온이 더 중요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옮기고 이간질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의 평화는커녕 늘 불안감과 불편함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관계를 소모시키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귀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험담을 즐기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 번째 유형은 오직 자신만 생각하며 필요할 때만 찾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연락 한 통 없다가 갑자기 연락해서는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관계를 이용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돈이 필요할 때, 외로울 때, 혹은 어떤 정보를 얻고자 할 때만 연락을 합니다. 평소에는 안부조차 묻지 않다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접근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려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우리는 그 관계에서 일방적인 소모감만 느끼게 됩니다. 인간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 중요한데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관계는 건강하게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시간과 감정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그들에게 나는 친구이기보다는 필요한 도구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노년에는 외로움 때문에 누군가를 집에 초대하고 싶어질 수 있지만 잘못된 사람을 초대하면 마음의 평화를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계산적인 사람이나 불필요한 외부인은 경계해야 합니다. 자신을 이용하면서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은 괜찮지만 고맙다는 말 없이 계속 기대는 사람은 관계를 소모품처럼 여깁니다. 서로 의지하는 것은 좋지만 일방적인 의존은 피해야 합니다. 이런 관계는 우리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결국은 공허함만 남게 만듭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란 두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서로의 영혼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필요할 때 기꺼이 손을 내밀고 함께 어려움을 나누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사람은 이런 친구의 본질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가 충족되면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노년에는 이런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0세가 넘으면 남은 인생은 채우는 시기가 아니라 거르는 시기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하느냐에 따라 노년의 평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절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예의 없고 도리를 모르는 꼰대 기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훈계하려는 사람, 자신의 경험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타인을 판단하고 가르치려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는 편안함보다는 답답함을, 소통보다는 일방적인 주입을 느끼게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방식만이 옳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가치관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너는 아직 어려서 뭘 몰라와 같은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며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기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관계는 수평적인 소통을 어렵게 하고 결국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특히 노년에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지혜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일방적인 훈계는 그 기회를 빼앗아 버립니다. 예의를 지키지 않거나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관계의 근간을 흔듭니다. 나를 사업이나
이익 대상으로 보는 친구, 믿고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게 하는 친구, 도움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친구들은 도리를 모르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편안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상호 존중을 꼽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는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그러나 꼰대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존중의 가치를 간과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우위에 서려 하며 상대방을 가르치고 통제하려 듭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는 진정한 교류가 일어나기 어렵고 결국은 갈등과 피로감만 쌓이게 됩니다. 우리는 노년에 이르러서도 끊임없이 성장하고 배우며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꼰대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배움의 기회를 막고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그들의 고정관념과 편협한 시각은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쉽습니다. 따라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에너지를 주는 친구와 함께하는 것이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60세가 넘으면 남은 인생은 채우는 시기가 아니라 거르는 시기입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하느냐에 따라 노년의 평안이 달라집니다. 때로는 냉정해 보일지라도 자기 보호를 위해 불편한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실 오래된 인연을 끊는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수십 년을 함께한 친구인데 하는 마음이 남고 그 미련이 발목을 붙잡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걸 알면서도 오랜 세월을 함께했다는 이유 하나로 관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 인연을 계속 붙잡는 이유가 정말 정 때문일까요? 아니면 괜히 끊으면 내가 나쁜 사람처럼 보일까 하는 미안함 때문일까요? 만약 후자라면 그건 내 삶을 지키지 못하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세월이 갈수록 내 삶을 가볍게 하고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의 자산이 됩니다. 반대로 나쁜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내 삶의 짐이 되고 결국 나를 무너뜨립니다. 이 차이를 모른 척하고 계속 끌어안는 건 내 인생을 스스로 갉아먹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정으로만 붙잡고 살다 보니 정작 내 삶은 점점 더 피곤해지더라. 짧은 말이지만 우리 모두 마음속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닐까요? 노년의 삶은 길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귀한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낼지는 결국 지금 내가 내리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거울처럼 나를 비추어주고 힘겨운 순간에도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그러나 잘못된 관계는 짐이 되어 어깨를 짓누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노년의 곁에 두면 인생이 피곤해지는 인간 유형 5가지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겨보세요. 혼자 있는 게 100번 낫습니다. 이 한마디가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더 가볍게, 더 단단하게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함께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공 철학에 큰 배움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의 평안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철학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